근데 귀주대첩에서 따지고 보면 상당히 우연하게 된 게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량해전 같은 경우는 밀물이랑 썰물은 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지만 바람 같은 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게 운인지 아니면은 강감찬이 뭔가 노력을 해서 그런 건지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주목을 좀 강조해서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 셋이 이제 정식으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날씨가 엄청 춥고 여기가 사실 접근성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 대표에서 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네. 처음에 이제 2년차 관악구 상주 작가 됐을 때 뭔가 작품을 이제 남겨놓고 싶었는데 책들을 냈었는데 작년에는 그 동화를 했었고요. 올해는 엔솔로지를 하고 싶어서 근데 단순히 그냥 강감찬이나 고려시대 엔솔로지는 너무 많았고요. 다른 걸 해보려고 해서 이 역사소설 반, SF 소설 반이라고 좀 애매한 이제 그 스탠스를 취한 거는 제 생각에 문학은 이렇게 약간 사람들의 시선에서 조금씩 다른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우리 조동신 작가부터 이제 얘기를 좀 나눠볼게요. 자, 첫사랑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자, 첫사랑. 어디까지 공개해 줄 수 있나요? 글쎄 제가 첫사랑이 한지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고요. 참 솔직히 대표들이 자기 곤란하다. 그래서 사람들끼리는 추리문학이랑 연애를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건 아닌가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자,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장만호 시리즈로 대표되는 역사물에 좀 강세를 보이시고 있고 코지 미스터리라든지 또 호러 쪽도 이제 좀 잘 쓰시는데 만약에 작품 하나만 장르 하나만 고르겠다 그러면 어느 쪽 장르를 고르시겠어요? 꼭 하나만 한다면 전 퍼즐 미스터리 쪽을. 퍼즐이요? 퍼즐 미스터리면 어떤 퍼즐인가요? 사람 얼굴을 퍼즐로 내놓고. 뭐 탐정 캐릭터가 그 사건을 풀어내는 본격 추리 미스터리 네네. 쪽입니다. 자, 작가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진 게 올해 추리문학 대상 작품을 받으셨고요. 칼송고 시장 작품으로. 이게 좀 특이한 게 원래 제가 추리작가협회 회원이기도 한데 그 단편집은 원래 상을 잘 안 주는데 그만큼 이제 작품이 뭐 뛰어났다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저한테 이 청탁을 받았을 때 어떠셨나요? 이 새끼 또 왜 전화했어? 뭐 이런 거? 맞는 것 같아. 예, 강감찬 얘기라면은 할 얘기는 많으니까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현종이랑 강감찬이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그런 얘기를 해볼까 했습니다. 그 둘이 만나는 건 비엘물 아닌가요? 네, 근데 둘이 나이 차이가 상당히 났으니까 비엘 하기는 어렵겠죠. 그리고 그 비엘은 목종이 더 어울리죠, 사실 현종보다는.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현종이랑 강감찬이 나중에 현종이 우리나라 고려의 전성기를 이끌어갔고 보니까 고려에서 우리 역사상 제일 큰 명군 중 한 명으로 이끌어졌는데 그걸 끝까지 도운 사람이 강감찬이거든요. 강감찬이 장군이긴 하지만 사실 강감찬은 문관이었죠. 원래 문관이고 나중에 문화시중까지 하면서 현종의 치세를 계속 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감찬이 현종이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를 해볼까 했는데 선배님이 귀주대첩 얘기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귀주대첩 얘기를 그럴 줄 알고 하게 됐는. 그래서 결국 귀주대첩 얘기를 하게 됐고 근데 귀주대첩에서 따지고 보면 상당히 우연하게 된 게 있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이 했던 명량해전 같은 경우는 밀물이랑 썰물은 늘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지만 바람 같은 건 그렇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그걸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게 운인지 아니면은 강감찬이 뭔가 노력을 해서 그런 건지 했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좀 주목을 좀 강조해서 귀주대첩을 승리로 이끄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천지훈 작가님한테 뵙겠습니다. 작가님은 어떻게 하다가 작가 되시려고 했어요? 저는 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작가 되고 싶어가지고 왜요? 원래는 그림책 작가가 되고 싶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글도 쓰고 해서 멋진 그림책 작가가 되자 이렇게 해서 꿈을 고2 때부터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원래 총총지라고 그러나요? 네. 좀 홈페이지는 어디서 보면 그거 볼 수 있나요? 인스타에 총총지 치면은 바로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보시고 그림 되게 매끄럽고 그다음에 뭐 내용 재밌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이제 팔로우하면 받아주시나요? 아, 그럼요. 팔로우하면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그림책 작가가 되는데 어쩌다가 청소년 소설이랑 이렇게 역사물을 쓰게, 이렇게 SF물을 쓰게 되셨나요? 제가 대학원 네. 다니고 있었는데 네. 그 담당 교수님이 이옥수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 이제 단편 하나 같이 쓰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나랑 같이 저랑요? 이렇게 하다가 기회를 잡아야겠다 해서 잡아서 처음에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옥수 작가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원래 첫 번째 옵션은 아니었던, 네 맞아요. 첫 번째 하자고 했던 사람이 했던 분이 이제 못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왔는데 저는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글 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 어렵고 힘든 일인데 남한테 등 떠밀려서는 이제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해보고 싶다, 할 수 있다라는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주려고 되게 노력하고 있는데 천지훈 작가는 처음에 되게 인상적인 게 본인이 할 수 있다, 해보고 싶다라는 의사 표현을 명확하게 해줬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한번 이제 이옥수 작가님이랑 같이 단편을 해봤는데 작품이 되게 괜찮았었어요. 저만 좋게 본 건 아니어서 이제 이후에 저도 좀 눈여겨보고 이제 그 작가 근데 이제 얘기를 해서 우전한 강감찬 얘기를 했을 때 사실 강감찬을 주제로 SF를 쓰겠다고 이제 다른 아는 작가한테 전화하면은 이런 미친놈하고 전화를 끊어버릴 거거든요. 예, 가끔 작가들끼리 헛소리들 하는 거 전화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얘기를 했을 때 받아줄 거나 그다음에 최소한 놀라지 않을 사람이 필요했었는데 그때 통화했을 때 기억나세요? 뭐 제가 뭐라고 그랬고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좋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좋다고 한 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신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SF랑 설명했을 때 바로 알아들으셨고 했는데 그래서 나온 작품이 낙성이고 이게 낙성대랑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작품을 낙성대 가서 거기서 구상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구상 어느 정도 하고 낙성대를 가서 이제 하신 건가요? 잘 안 떠올라서 일단 갔습니다. 낙성대를 일단 가서 네네. 그 강감찬 장군님 생가터도 가보고 네네. 낙성대도 쭉 돌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한다고는 했는데 그렇죠. 강감찬이랑 SF 네.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계속 돌았어요. 그냥 돌고 그 전시관도 있잖아요. 네네. 거기도 가서 막 보고 앉아있고 그러다가 그 전시관에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강감찬 장군님 엄청 커다랗게 그림 그려져 있는 게 있어요. 그거 보다가 이거 그 바이러스랑 연관시키면은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때 혹시 막 여기서 누군가 막 이렇게 얘기를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나요? 보통 작가가 얘기를 할 때는 마음속에 떠오르는데 가끔 이렇게 누가 옆에 속삭여 주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이제 얘기한 작가들도 있었거든요. 그렇진 않았습니다. 네, 힘을 빌리진 않고, 알아서. 보통 들린다고 막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저는 하나도 들리지가 않아요. 저는 꿈도 안 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고 사실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한 작품은 익숙하게 쓸 수 있긴 하지만 사실 보면은 기대감이나 확장성이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게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딱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분이니까. 근데 강감찬이랑 SF랑 결합시키게 되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낙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네. 낙성은 잠시만요. 지금 기억 안 나는데. 긴장이 너무 돼가지고. 긴장이 많이 됐다고요? 네. 그러면 그동안 첫사랑 얘기. 첫사랑 강감찬 장군님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성공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직 멀었어요. 네. 낙성 얘기해도 될까요? 네. 준비됐는데.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습니다. 낙성은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인간 종 있잖아요. 지금 인간 종이 멸망하고 다른 새로운 종이 탄생하게 되는데 거기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썼어요. 그 포켓몬고라고 예전에 이 현실 세계에서 가상현실 게임 막 하면서 돌아다녔던 그런 게임이 성행했던 때가 있는데 그거랑 바이러스랑 합치면은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 게임이랑 바이러스랑 같이 합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사실 작품 얘기를 물어본 게 뭐냐면 이것도 저도 보고 나서 장편 나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생각해서 그걸로 몰아가려고 했는데 지금 빠져나가셨어요. 그물 사이로. 자, 단편도 내용 기억 못하면 이거 장편으로 어떻게 확장시킬까? 자, 어떻게 확장하실 건가요? 기회가 오면?
이 바이러스랑 네, 게임 이야기를 조금 더 첨예하게 하고, 이게 하나 더 있는데, 네. 그 인공두뇌라고, 네, 네, 네. 시큐어라는 인공두뇌 그쵸, 네. 얘기도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역시 몽실북스에서 얘기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네. 자, 그러면, 계약서 쓰셨고, 네, 계약금도 받으셨고, 네. 자, 그러면 기억이 안 나면 안 되는데 되게 불안해 하시더라. 아까 자문금 대표, 여기 몽실북스 대표, 네. 몽실북스 대표님께서 조금 아까 내용이 기억 안 나요라고 했을 때, 약간 눈빛이 0.3초간 흐려진 게 보였거든요. 이따 끝나고 따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 같은 경우 이거 쓸 때 특별히 좀 어려웠거나 아이씨 뭐 이렇게 글 쓰면서 작가들이 욕할 때 있거든요. 에이씨 막 이럴 때 그런 적 있었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 제가 강감찬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그걸 좀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솔직히 저 같으면 다른 방법을 썼을지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어떤 방법이요? 저 같으면 차라리 그때 그 거란 산에다 진치고 있었으니까 그냥 저 같으면 그냥 산을 포효 불질르거나 했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강감찬 장군은 그 평지로 끌어내서 그 사람들이 이걸 자신 있어 하는 분야니까요. 그렇죠. 평지 싸움에 그걸 왜 굳이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보면 그 시간을 끌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무래도 그 거란에서 원군이라도 오면은 자기네들이 큰일 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그때 어떻게 하면 극적으로 바람이 불 수 있었을까 그런 거를 좀 대형 선풍기를 갖다 놨을까요? 네, 대형 선풍기라. 근데 그래서 좀 이렇게 그래도 좀 제 마음대로 그냥 그날이 3만4온이라고 그냥 사흘은 춥고 나흘은 잠깐 따뜻할 때 그거의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별수 시간을 끌 수 없었다 이런 설정을 그냥 덧붙였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저도 받고 사실 그때 바람이 바뀐 거랑 구원 부대가 딱 맞춰서 도착하는 거는 카톡이랑 휴대폰이 없으면 불가능할 때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기예보 보거나 카톡 야 빨리 와 급해 뭐 이런 거 아니면 좀 어려웠을 텐데 그 타이밍,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제 주변에 정상인 애들이 없잖아요. 지금 우리 주변에 그렇게 지내고 막 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운이 좋을 때가 되게 많았어요. 명량해전 아까 얘기했지 그럴 때, 그 다음에 현종 때도 이제 귀주대첩이라는 걸 통해서 그리고 귀주대첩도 얘기했지만 원래 거란족은 태어나기 전에 걷기 전부터 말을 타고 다니던 사람이라 기병전에서는 사실 따라갈 존재들이 없었는데 야전에서 전투를 이긴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때 우리 과장님이 기웃기웃해서 낙성대 갈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아마추어 선수가 링에 올라가는데 상대방이 타이슨이에요. 네, 전성기의 타이슨. 그래서 막 싸우면 계속 맞고 쓰러지고 이러는데 계속 맞고 연습하고 하다가 마지막 라운드에 드디어 이제 카운터 펀치를 날린 거죠. 그래서 뭐 상대방을 이기지 못했지만 타이슨이랑 뭐 타이슨한테 다시 붙어볼래 했을 때 괜찮아 뭐 이렇게 이제 피하게 만들었던 우리 역사에 가장 운이 좋았던 시기 중에 한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귀주대첩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이거 지금 혹시 장편이나 이렇게 좀 확장시킬 생각이 있으신가요, 작가님? 예, 지금 장편은 이거보다 아까 앞서 말씀드린 그 강감찬과 현종의 그 만남 얘기를 그 얘기를 장편으로 확장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걸 장편으로. 근데 이제 장편이라는 게 장편도 그렇고 사실 제가 책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계약서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계약서. 네. 어떻게 계약서는 문제 해결되신 건가요? 예. 그럼 그러면 조만간 내년이나 뭐 늦으면 내후년쯤에는 이제 강감찬과 현종에 관한 역사 장편 소설을 볼 수 있겠네요. 예. 박수 한번 주시죠, 이 타이밍에서. 네. 자, 그러면 강감찬과 SF가 연결이 잘 안 되셨다고 했었는데 그 바이러스를 떠올린 계기가 있을까요? 거란족이 막 바이러스처럼. 아니 제가 이거를 쓴 이유가 그 거란이 두 번째로 침략했을 때 현종이 도망갔죠. 도망가기 전에 다들 신하들이 항복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강감찬 장군만 항복이 아니라 항전을 해야 한다. 잠깐 도망갔다가 좀 힘을 키우고 주변 상황을 보고 다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에 되게 감명을 받아서 그 한 문장을
어떻게 전달하면 좋을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바이러스, 게임, 인공두뇌 뭐 각각의 절망적인 상황들이 있지만 네. 결국은 다 준비하고 이겨내면은 결국은 희망이 온다. 아하. 이걸 얘기하고 싶어서 쓰게 네. 되었습니다. 예, 저 장편으로도 많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님은 이제 막 작품 활동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몇 년 되셨죠? 그 괴물이 나이 나온 게 재작년? 21년. 21년에 나왔고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차. 네. 예, 근데 어때요? 이 바닥 어때요? 들어와 보니까. 좋아요. 좋아요? 아직 쓴맛을 못 봤구만. 우리 조 작가 좀 얘기 좀 해줘요. 조 작가 이게 얘기할 때 제가 이 바닥 어때요 했을 때 제가 조 작가도 슬쩍 봤는데 조 작가가 표정이 약간 해탈한 표정이 나왔어요, 지금. 조 작가야말로 이제 산전수전을 다 겪었던. 자, 조 작가님은 처음 책 낸 게 언제였죠? 네, 단행본으로는 14년에 처음 냈습니다. 2014년에 단행본 처음 나오고 그 전에 그러면 뭐 개간 미스터리나 이런 데 발표를 하신 게 있었나요? 아니면 네, 그전에는 단편 몇 편 발표했어요. 개간 미스터리에? 네. 자, 그리고 이제 예전부터 활동을 했던 작가였고 저도 조 작가를 좋아하는 게 본인이 계속 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좀 드러냈던 경우가 있었고 본인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도 잘 찝어내셨던 성격이고 그 초반에 썼던 시리즈를 확장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 잘 얘기를 들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같이 여러 번 좀 일을 좀 했었고요. 그 제가 쓴 거는 뭐 그냥 보시면 되고 이제 부인이 꼭 본인 책 얘기를 해달라고 본인 얘기를 해달라고 하셔서 설쭉화라는 전설이 있어요. 이제 아버지가 거란족과 싸우다가 전사하고 이제 아버지의 죽음에 분노한 설쭉화가 이제 그 딸이죠. 네, 뮬란처럼 이렇게 열심히 이제 무술 익히다가 귀주대첩 때 고려군이 좀 위기에 처하니까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했다. 라는 이제 아주 짧은 내용이고 뭐 이게 설화의 특성상 이게 기승전결이라든지 막 만든 사람이 누군지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았는데 이제 부인한테 한번 써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엔 안 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멤버가 이제 사실 그때는 다른 작가를 찾기가 되게 애매했던 상황으로 일부러 제가 몰고 갔었죠. 네, 막 마감이 언제까지고 하면 또 부인이 그런 거는 좀 잘 알아들으시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획한 거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부인이 못 한다 하다가 이제 어느 날 보니까 이제 컴퓨터에 쓰고 계시더라고요. 강감찬이라는 인물도 이제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관악구 상주 작가가 됐을 때 조금 딜레마였어요. 너무 잘 알려져 있는데 그게 끝이에요. 예, 뭐 이렇게 조선시대였으면 기록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 뭐 다양한 설화나 전설들이 있을 텐데 사실 강감찬 장군에 관한 설화도 찾아보면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강감찬 장군이 가지 않은 지역에서 설화가 남아 있더라고요. 뭐 모기를 쫓아내고 뱀을 쫓아내고 그래서 이제 논문을 찾아봤더니 귀주대첩에 종군했던 그 지역 병사가 내려가서 야, 강감찬 장군이 말이야 하면서 이제 그 지역 설화로 이제 자리 잡은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대에 중요했던 인물인데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조금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잘 알고 맨날 인사하고 하는데 그게 전부. 네, 옆집 아저씨인데 안녕하세요 인사했는데 이름은 몰라. 뭐 요 정도라서 그리고 이제 책을 보니까 의외로 관련 책들이 별로 안 나왔더라고요. 인문서도 그렇고 뭐 동화는 좀 있을 줄 알았더니 동화도 많지는 않았고. 네, 그래서 이제 관련 작업들을 해봤고 기회가 되면 앞으로도 더 해볼 생각인데 두 분 다 이제 강감찬에 관한 책을 쓰신다 그래서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알고 계셨나요? 쓰기 전에? 네, 저도 어렸을 때 강감찬 위인전을 워낙에 좀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근데 그때 상당히 그 고려가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근데 찾아보니까 강감찬에 대한 경우 오히려 엄청나게 없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환갑전에 그 현종이 거란이 쳐들어왔을 때 현종이 신하들이 다들 다들 항복하자고 했을 때 강감찬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 전에는 강감찬이 뭘 지냈는지 그 얘기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해보신 거죠? 예, 그런데 그 다음에 오히려 심지어 그 강감찬이 현재 몽진한 동안 강감찬이 어떻게 활약했다는 얘기 그조차도 없어요. 자, 그러면 강감찬과 현종 얘기했을 때 그 부분도 쓰실 건가요? 그거는 아직은 못 정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 그 현종은 이제 남쪽으로 몽진을 갔었고 강감찬 장군에 대한 기록은 없다는 건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강감찬 장군 뭐 하고 있었을까요? 주무시고 계셨나 집에서? 그래서 근데 저도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찾아봤는데 강조는 그때 이미 전사한 다음이었으니까 맞아요. 네. 전방에 가 있을 리는 없고 제 생각이긴 하지만
같이 몽진을 갔을까? 그러면 이름이 안 남아있을 리는 없었을 텐데, 그죠? 네, 아마 그 근처에서 백성들이 수습하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개경 근처에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승진해서 이제 임무를 맡았겠죠. 네. 혼자 무예 단련 같은 거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제 그 이분 성격을 보면 그 이순신 장군도 그렇고 이제 이게 다 사극 영화랑 드라마 문제인데 주인공이 항상 칼질을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런데 그 평생 문관 출신이어갖고 따로 무예 연습을 했을 것 같진 않아요. 네, 제 생각에 물론 이제 뭐 기록이 안 남아 있어서 잘 모르긴 하지만 전술을 짜는 그런. 뭐 그렇죠. 네, 그게 장군이 사실 칼 들고 전쟁터 나가 망한 거예요, 그거. 네, 그다음에 천지훈 작가님 같은 경우도 어쨌든 SF긴 하지만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조사는 하셨을 거 아니에요. 자, 낙성대 가보셨다고 했는데 어땠나요, 낙성대? 그 대학교? 아, 진짜 네. 학생들이 다 똑똑하고 네, 너무 네. 좋더라고요. 낙성대. 과장도 요즘 기념품을 많이 사던데. 화장도 초록색이더라고요. 그쵸. 네. 아, 장난이고요. 되게 예뻤습니다. 그리고 저는 웅장하다. 뭐 그 자체가 웅장한 느낌은 절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웅장하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거기에 탑도 있고 그 강감찬 장군님 이름도 새겨져 있는데 그걸 봤을 때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북토크를 할 때 항상 제 루틴이 있는데 뭐 첫사랑 얘기해달라는 건 농담이었고요. 네, 그 작가들한테 여기 오신 거 되게 힘들고 어렵잖아요. 네, 특히 이제 자기 시간을 이제 저녁 시간을 해서 오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그 뜻으로 그 선물을 하나씩 개변조 준비해서 이제 드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다들 고민해. 어떤 선물을 해야 되느냐, 뭐 현금으로 준비해야 되느냐, 아니면 뭐 상품권 했는데 뭐 그런 건 아니고 선물의 사실 주요 용도 중에 하나가 쓸데없는 거거든요. 내 돈 주고 사기는 어려운데 하나 가지고 있을 만한 뭐 그런 거. 그래서 각자 저도 선물을 준비했고 두 분도 이제 선물을 준비하라는데 우리 조동희 작가부터 어떤 선물 준비했는지 한번 알려주시죠. 네. 북토크에 오는 분들은 책을 다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문화상품권. 네, 이건 수제 책갈피입니다. 수제. 네, 어디서 구하신 건가요? 네, 제가 부산에 잠깐 전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거기서 어느 책방에서 이런 걸 수제로 만들어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천지훈 작가님 어떤 선물 가져오셨나요? 저는 직접 만든 엽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이게 본인이 그린 그림인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주인공 이름이 뭐죠? 총이입니다. 총이. 본인 얼굴 가지고 그리신 건가요? 머리 스타일은 조금 비슷할 것 같은데 몇 % 들어가요, 여기 본인? 5%? 5%? 예쁘게. 저였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네, 왜요? 네, 헤어스타일 빼고는 5%라고 하셔서. 그리고 저는 뭘 가져왔냐면 이게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의 3D 기계로 만든 루돌프예요. 네, 근데 요거 조심해야 되는 게 잘 넘어져요. 네, 그리고 이게 딱 볼 때는 되게 하는데 전혀 쓸 데가 없어요. 이게 뭐 불이 이게 들어오거나 네, 뭐 이런 거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컴퓨터 옆에다가 놓고 이거 돈 주고 하는 게 아니라서 하고 이게 약간 복불복이에요. 3D라 이게 다리가 튼튼하면 잘 쓰는데 어쨌든 네, 요거랑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홍대 쪽에 갔다 왔는데 제가 가는 그 수제 사탕집이 있어요. 거기 이제 비틀버그라고 거기서 하는 이제 그 손으로 직접 만든 사탕이거든요. 요거 이제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에요. 가면은 진짜 사람이 없고 갈 때 그냥 사탕만 사고 오는데 오늘 가니까 막 젊은 친구들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지? 갑자기 이렇게 유명해지면 안 되는데 그러고 이제 들어가서 사람들 사이에 섰는데 누가 이렇게 오더니 뭐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사탕 사러 왔죠. 그랬더니 저 옆이고 여기는 NCT 오빠들 뭐 하는데 이제 그거 한다고 그러니까 뭐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아저씨가 이렇게 섰으니까 NCT 그런 네, 뚫고 가서 사온 크리스마스 에디션입니다. 네, 벌써 질문 나오신 건가요? 네, 일단 받겠습니다. 작품이랑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은데 네. 조동신 작가님이 네. 바다를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서. 아, 그러니까 딱 보니까 여수에서 뭘 받았고, 네. 뭐 제주에서 뭐 사하구 모래톱 문학상도 받으시고, 부산 사하구, 뭐 제주, 여수 다 바닷가에 있는 무슨 문학상 많이 받으시고. 야, 이 질문 괜찮으니까 또 네. 군마크도 제 부산 그러니까. 어디서 만든 거를 혹시 좋아하셨다고. 첫사랑이 바다
이 질문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마음에 듭니다. 자, 그럼 이제 공방파를 아, 예. 할수 있게 하고. 자, 얘기해 주시죠. 첫사랑? 바다 좋아하긴 합니다. 바다를. 손은 바다 하면 바다죠. 이게 아무래도 바다가 뭐또 지구에서는 아주 지구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바다니까요. 자, 그러면 왜 바다를 좋아해요? 지구에 좀 중요한 게 바다니까. 지구의 모든 생명의 요람이 바다고. 이러면 진짜 바다랑 연관이 있네. 혹시 여자친구가 인어공주였? 근데 사실 제가 뭐 어떡하다가 그 공모는 여러 군데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계속 거기서 받게 되더라고요. 그래 참. 네. 근데 사실 바다 싫어하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그 지구 생명의 요람이 바다인데 지구에. 과학자이시죠. 사실 이 멤버를 북토크하자고 했을 때 굉장히 걱정이 많았거든요. 두 사람 성격을 알고 있으니까 괜한 걱정을 했네요. 네. 자, 작가님의 10년 후 미래는 어떨까요? 본인이 이제 쓰고 싶은 작품이 있고 뭐 그럴 거잖아요. 10년 후쯤에 나는 어떤 작가가 돼 있을까라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일단 많은 글을 쓰고 싶어요. 다양한 장르의 많은 글. 그러니까 뭐 그림도 그리지 않으니까 그림책부터 뭐 카툰, 뭐 웹툰도 나중에 될 수 있을 거고 뭐 소설도 될 거고 지금 SF 쓰셨고 청소년도 쓰셨고 네, 그죠. 그림책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림책. 네. 그림책 어떻게 생각하는 소재? 네. 네, 네. 만약에 시리즈를 그릴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그림책을 어떤 연령층을 대상으로 만들고 싶으세요? 그림책을 이렇게 오퍼가 들어오는 경우보다 작가님들이 아이템을 그렇죠. 가지고 만드신 걸 범위까지 출판사에서 판단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아. 그래서 혹시 지금 생각해 두신 아이템이 있으시다면? 얘기해도 되는 거죠? 네, 저는 책임 못 져요. 네, 네. 아니 얘기해도 괜찮죠. 뭐 여기 다 착하신 분이잖아요. 네, 네. 간단하게. 네, 네. 아기 갈매기가 바다를 헤엄치는 이야기를 왜 갈매기가 헤엄치나요? 못 치니까요. 네? 원래 못 치니까 불가능한 걸 가능하게 해보고 싶어서 제가 바다를 이렇게 보는데 네. 그 갈매기가 이렇게 나는데 파도를 못 타고 계속 이렇게 계속 날아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파도를 이렇게 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으로 약간 유아 대상? 글은 다 썼고 그리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제 더미북 같은 거 만들어서 아니 텍스트만 가지고도 네, 네. 출판사에서 판단합니다. 네. 그림책은 뭐 자, 우리 도성희 작가님은 추리 소설가로서 이제 지금 이제 세대 구분을 하면 그렇지만 2세대, 3.4세대 정도로 이제 보통 구분이 될 수 있어요. 서미애 작가, 그다음에 좀 끊기지만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도성희 작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고 요 다음 세대, 그러니까 제가 5세대로 생각하는 작가들이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그 후배 작가들 중에 얘는 활동 안 했으면 내 위치를 위협할 수 같은 작가가 있나요? 선배라고 하면 저 얘기할 것 같아서 못하고 후배 중에 최근에 이제 추리작가협회 사무국장인데 후배들 이제 작가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예, 많이 들어오는데 얘는 놔두면 내 위협이 될 것 같아라는 인물 있나요? 글쎄, 뭘 위협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근데 저는 뭐 신인이 들어오면 그 나이랑 이건 뭐건 상관없이 다 무조건 환영하자 이런 스타일이라서 뭐 이건 아직 안 봐야겠다 이런 게. 자, 이게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그죠? 네, 어차피 뭐 볼 사람 많이 없으니까 자, 한 명만 꼽아보세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아무도 내 위협이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대답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는 거고, 근데 대답 못하면은 이제 아무도 딴 작가들 무시하는 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네, 제가 가서 다음에 총회 때 아무도 얘기 안 한 거 보고 니들은 다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너무 재밌어. 네. 네. 자, 우리 천재윤 작가님은 이제 그 강감찬에 대해서 얘기를 쓰셨고, 그다음에 엔솔로지 이제 장편으로 넘어가실 것 같아요. 장편은 이제 처음 쓰시고 계신 중이죠. 자, 단편 쓸 때랑 장편 쓸 때랑 어떤 차이가 있나요? 일단 작가님이 해주신 말씀. 기억이 안 나요. 네. 장편은 단편을 엮어서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호흡이 길어지는 차이가 있지만 단편을 여러 개 묶어서 쓴다라고 생각하면은 똑같은 것
봤습니다. 아니 그건 뭐 제가 정건우 작가한테도 정건우 작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다 알아듣지 못해요. 한 100명한테 얘기하면은 한두 명 알아듣거든요. 말은 되게 쉬워요. 아 그냥 단편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그렇게 해서 단편만 쓸 작가가 장편을 썼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원래 낭중지추예요. 뛰어난 작가들은 시작할 때 이미 보여요. 제가 봤던 작가가 그래도 저는 보는 되게 좋거든요. 전건우, 박하익, 송시우, 조동신, 천지훈 뭐 이런 작가들은 제가 이 작가는 넘어설 수 있을 것 같다 내지는 이미 넘어섰다. 근데 당사자 모를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대부분 작가들이 저한테 물어보면 장편 어떻게 써요? 그러면 단편이 그냥 길게 쓰는 느낌으로 붙여서 쓰는 느낌이라고 단지 이제 관통하는 긴 얘기가 있으면 좋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그 얘기 듣고 장편을 못 쓸 사람이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그걸 못하거나 주저할 때 당연히 그렇죠. 리스크가 크니까 그때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이제 할 수 있는 작가한테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주고 어렵게 생각하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어려운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아주 쉬운 건데 누가 해결해주지 못해요. 어렵다고 누가 해결해주거나 쉽다고 뭐 남들이 대신해주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는 문제고 요 벽은 그 누구도 넘어가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넘어가서 벽 너머에 이제 그 유리가시들이 있으면 거기 찔려서 이제 가는 사람이 있는 거고 잘 넘어가서 이제 그 유리가시랑 막 불바다 이런 데를 헤쳐나가서 작가가 되면은 작가가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사실은 제가 할 수 있는 건 담장 밑에서 위로 넘어가라고 야 넘어가 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야 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해줄 수 있는 부분 근데 단편은 그냥 쓸 수 있어요. 쓸 수 있는데 이게 언제 본인의 재능과 본인의 앞날에 대한 고민 그다음에 내가 작가로서의 정체성 앞으로 뭘 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이 언제 결정되냐면 장편 쓸 때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장편을 빨리 쓰라고 하는 거죠. 네, 단편은 아이디어 좋고 이제 스킬이 있으면 되긴 하는데 장편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서 많은 작가들이 궁금해하십니다. 이 정도로 작품을 내면 네. 대부분의 작가님들이 안식년을 가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도대체 정명욱 작가님은 언제 쉴 거냐.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내가 이 정도쯤 되면 안식년을 한번 가지겠다.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네,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게 왜 궁금하냐면 제가 빈틈을 노리려고 하는 거 다 알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노리고는 다 알고 있어. 네. 저는 노벨문학상 타면 그 다음에 쉬게 해요. 노벨문학상 타면은 그 다음부터는 3년에 한 편 쓰려고요. 저도 꿈이 3년에 한 편 쓰는 건데 제가 많은 게 없지만 재능이 가장 없어요.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진짜로 저보다 훨씬 잘 쓰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근데 저는 운이 좋아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유지하고 그나마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고 이제 하려면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내가 부족하는데 남들 따라가려면은 남들 잘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 일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게 제 이제 그 현재 위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근데 한 50쯤 되면 이제 쉴 때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지금 웹소설 쓰고 있고 웹툰 작업도 하고 있고 드라마, 영화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들어갈 때는 새롭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이나 뭐 이런 거 하면 되게 신기한 부분들도 많고 그게 이제 저한테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그 실존 인물이 등장하는 게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네네. 이치분덕 장군님이 탐정리를 나왔을 때 되게 맞습니다. 마음에 들었는데 이번에 조동신 작가님 책 읽으면서 저 그 생각했어요. 이분이 혹시 환생에서 이순신 작가님이 되신 게 아닌가 영량의 그 장면도 생각을 했었거든요. 혹시 그럼 강광찬 장군님 말고 또 혹시 다른 분을 모델로 소설 실존 인물로? 생각하고 계시는 이야기가 있을까요? 네. 전에 한번 생각해봤던 게 그 조완구 선생을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조완구 선생님 누군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조완구 선생은 조선 말에 뭐더라? 승지가셨나? 그 정도 좀 벼슬 하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민영환 선생한테 당연히 그게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가 일본한테 잡혀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민영환이 그 말 씩 웃더니 며칠 뒤에 자살을 했어요. 그래서 조한구 선생이 그 다음부터 임시정부에 들어가서 맞아요. 독립운동. 독립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중국에 있는데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그분 얘기를 한번 써보고 싶습니다. 존경스러운 분을 쓰고 계셨습니다. 자, 네.
저는 늘 궁금한 게 제목이 굉장히 뭐든지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제목을 어떻게 짓느냐 하는 이런 압박감이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제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시작할 때 제목이 떠오를 때가 있고요. 그러니까 본문이 써지거나 시놉시스 나오기 전부터 제목부터 먼저 나올 때 이게 가제처럼 지는데 그게 다른 것보다 훨씬 좋아서 그냥 가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마지막까지 고민할 때가 있는데 우주선 관광찬 같은 게 후자였어요. 대표님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해서 우주선 관광찬으로 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왜냐하면 이제 엔솔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그 안에 있는 단편들 가지고 제목을 짓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이제 검색해 볼 때 제일 검색에 잘 걸릴 게 우주선 관광찬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책이 이제 그렇게 검색이 겹쳐갖고 망한 적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제목을 항상 검색을 하는데 낙성은 낙성대랑 항상 같이 나오고요. 깃발 그거는 이제 그 완성형 문장이 아니라서 이제 검색이 좀 애매했었고 그다음 이제 부인 거는 이제 설주카가 술 이름이 하나 있나 봐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하고 나머지는 제 거. 물론 노리고 지은 건 아니었었고 이게 그냥 엔솔로지의 로그라인 같은 거였었어요. 이제 우주선 관광찬 하면 이제 SF와 역사가 겹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어떤 작가이고 앞으로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할 거다라는 걸 재밌게 해주셔야 돼요. 재미없게 하면은 첫사랑 얘기 물어본다. 자, 조동신 작가님부터. 전 역사랑 추리 소설 쪽에 계속 써왔고 앞으로도 계속 쓸 예정입니다. 그냥 저는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다양한 탐정 캐릭터를 많이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근데 요거 별별 시도를 다 해봤는데 몇몇 캐릭터는 좀 악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 이번에 상을 탄 칼송의 장만호라는 캐릭터나 그런 사람은 좋게 평가를 받은 편이거든요. 우리 천지훈 작가님은 이제 시작하시고 앞날이 더 창창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이 하고 싶은 건 더 많고 그랬는데 이번 책이 그런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작가가 되고 싶은지 한마디 해주시죠. 네. 솔직히 저는 단편 처음에 한 권 쓰고 이제 저한테 글 쓸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글 처음에 단편 쓰게 된 것도 제가 처음에 한 게 아니라 다른 분이 내정돼 있었는데 하게 됐고, 근데 제가 평생 꿈이 내 이름으로 된 책 하나 남기고 죽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뤄서 이제 나는 주변에 친구들도 다 취직도 하고 자리도 잡고 이래서 나도 이제 취직을 해야겠다. 이 작품 하나 불사지르고 가자. 이렇게 해서 그 괴물이 된 아이들이라는 책을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글을 안 써야겠다. 글을 쓸 기회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업을 해야겠다 하면서 사람인 공고를 보던 중에 그 작가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처음에 잘못 오신 줄 알고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왜 전화가 왔지? 이렇게 해서 못 받았어요. 그런 그 문자 다시 오셔가지고 확인했는데 이거 SF랑 강감찬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아 기회가 왔구나 해서 이걸 왜 기회라고 생각해요? 취직할 수도 있어요. 글을 쓰는 게 제일 행복해서 기회가 왔구나라고 해서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 작품은 저한테 앞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 아주 감사한 작품으로 기억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제 황혼이 된 거죠. 이제 20년 차고 나이 50이니까 길어봤자 한 15년 정도고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들어가는데 이 조동신 작가나 천지훈 작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날개를 피고 이제 올라갈 시기라 저는 이제 후배 작가들이 얼마나 성장하고 얼마나 기회를 받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는지를 보는 게 되게 큰 즐거움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그 문학이 주는 원래 제가 굉장히 쫌생이고 질투감 쩔고 막 이러는데 이 문학이 이제 저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서도 이제 그렇게 한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고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다 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열망이나 호기심이나 사랑 이야기와 사랑에 빠져서 이 자리에 오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책이 위기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들 요 안에서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위기 같은 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종을 향해 가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도 결국은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되는 공룡 같은 존재들이 아닐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보면서 긴 시간 얘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